플라톤이 꿈꾸던 철학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레리우스가 쓴 명상록은 전쟁을 수행하고 통치하는 동안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들을 단편적으로 기록한 책으로 논증적인 글과 경구가 번갈아 나타난다. 그에게 자신의 내면은 외적인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요새였다. 따라서 명상록은 우리가 그의 요새의 광장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셈이다. 그는 스토아 철학을 자기 나름대로 변형시킨 것을 근간으로 삼아서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던 아주 민감한 도전들이자 인류 전체가 보편적으로 직면한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한 힘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신의 핵심적인 신념들과 가치들을 짤막하면서도 강렬하게 흔히 힘 있는 성찰들을 통해 정확하게 표현해내려고 애쓴다. 그 도전들은 그에게 다가오고 있던 죽음을 어떤 식으로 맞아야 하는가 하는 것,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정당화해주는 논리를 발견하는 것, 자연세계 속에서 도덕적인 교훈을 찾아내는 것 등이었다. 명상록은 오랜 세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전 가운데 하나로 여겨져 왔다. 그 사상은 마르쿠스 자신의 것이긴 하지만 독창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스토아 철학이고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지만 일부는 플라톤주의에 가까웠다. 인간의 삶과 죽음을 영혼의 관점에서 성찰한 마르쿠스의 이 저작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도전과 격려와 위로를 주는 영속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제2권 그라누아 강변에 있는 콰디족의 땅에 머물며 쓰다. 그라누아는 오늘날 헝가리 북부에 있는 지역을 흐르는 도나우강의 한 지류 이름이고, 콰디족은 도나우강 북쪽에서 오늘날 슬로바키아에 살던 게르만족의 한 부족이었는데, 마르쿠스는 170년대 초반에 그 지역으로 원정을 가 있었다. 명상록에는 마르쿠스가 하루를 잘 지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묵상할 것을 자기 자신에게 권하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온다. 이 땅에서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을 활용해서 내 정신을 뒤덮고 있는 안개를 걷어내어 청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내 자신도 죽어 없어져서 다시는 그런 기회가 내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마치 그 일이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마지막 일인 것처럼 행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이성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너의 감정에 이끌려서 제멋대로 행하지 않으며 위선과 이기심과 내게 주어진 운명에 대한 불만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너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 나의 정신이여, 너는 내 자신을 학대하고 또 학대하고 있구나. 그것은 내 자신을 존귀하게 할 기회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것이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너의 인생도 끝나가고 있다. 그런데도 너는 내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마치 너의 행복에 달려있다는 듯이 다른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 너의 행복을 찾고 있구나. 너는 왜 너희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냐?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내게 유익이 되는 좋은 것들을 더 배우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일들에 쓸데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을 멈춰라. 다른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살피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이 불행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자신의 정신의 움직임들을 주의 깊게 잘 살피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지게 된다. 인간의 삶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은 점에 불과하다. 우리의 실제는 유동적이며 우리의 인지 능력은 형편없고 우리의 육신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다 썩게 될 것이며 우리의 혼은 늘 불안정하고 우리의 명성은 위태롭다. 요컨대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은 강물처럼 흘러가 버리고 호흡에 속한 모든 것은 꿈이고 신기루다. 인생은 전쟁이고 낯선 땅에 머무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호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가?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철학이다. 철학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침해를 당하거나 해악을 입지 않게 지켜주고 쾌락과 고통을 이기게 해주며 목적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해주고 거짓과 위선으로 행하지 않게 해주며 남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우리에게 일어나거나 안배된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이 기원한 바로 그곳으로 온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게 해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은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해체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자연과 본성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고 자연에 따라 일어나는 것은 나쁜 일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 것인지를 늘 유념해야 한다. 올리브 열매가 다 익으면 자기를 낳아준 대지를 찬양하고 자기를 길러준 나무에 감사하며 떨어지는 것처럼 너도 이 짧은 인생을 본성에 따라 살아가다가 인생 여정을 끝낸 후에는 기쁜 마음으로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 파도가 자기에게 끊임없이 밀려와서 부서지지만 그 자신은 견고히 서서 주변의 용솟음치는 바닷물을 고요하게 만드는 해안의 넓은 바위처럼 되어라.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은 내게 불운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도리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데 여전히 나는 현재 일어난 일 때문에 망가지지도 않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두렵지 않으며 이렇게 아무런 해악도 입지 않고 멀쩡한 것은 내게 행운이다 라고 말하라.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누구나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해악을 입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너는 왜 전자를 생각해서 불운이라고 말하면서 후자를 생각해서 행운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인가?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내가 해악을 입었다고 느끼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원리를 굳게 붙들어라. 이 일은 불운이 아니다. 도리어 이런 일을 겪는데도 내가 나의 본성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내게 행운이다. 너는 날카로운 기지와 기가 막힌 유머로 사람들의 입에서 감탄과 찬사가 절로 나오게 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내게는 다른 많은 좋은 자질들과 재능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지고 태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다. 전적으로 너희 능력 안에 있는 그런 자질들을 보여주어라. 정직함, 고결함,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끈기, 쾌락을 따르지 않는 금욕, 자신의 운명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 것,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 자비로움, 독립심, 검소함, 과묵하고 진지함, 고매함 등이 그런 것들이다. 이미 내 안에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온갖 미덕들이 있고 그런 미덕들은 얼마든지 밖으로 내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너에게는 타고난 재능이나 잘하는 것이 없다고 변명하거나 핑계를 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결점들을 덮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훈련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한다면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이며 스토아 철학자로서 명상록을 저술하였다.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의 양자가 되고 145년 황제의 딸 파우스티나와 결혼하였다. 그는 12세 때부터 철학에 깊은 흥미를 보여 유니우스 루스티쿠스의 지도 아래 스토아 철학에 입문해서 에픽테토스의 다마록을 배웠고 이 책은 그의 명상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62년부터 165년 사이에 파르티아가 제국의 동부 지역을 침공한 것이 주된 문제였고 166년과 168년에는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전염병과 동생 베루스의 죽음으로 제국의 전선이었던 도나우 지역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 중단되었다. 그 결과 170년에 게르만족의 침공이 심각해져서
마르쿠스는 180년에 죽을 때까지 북부 이탈리아와 게르마니아에서 원정을 수행해야 했다. 이 원정은 성공적이었고 국경지대들은 안정되었다. 175년에 이집트와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아비디우스 카시우스가 반란을 일으켰으나 진압되었다. 그는 그 기회에 동방지역을 평정하고 안티오크, 알렉산드리아, 아테네를 방문하였다. 180년 마르쿠스는 아들 코모두스를 국정의 최고 조언자로 임명하고 난 직후 군대 사령부에서 병사하였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개념들은 어떤 것들이었는가? 우리는 마르쿠스 당시의 스토아 철학의 특징으로 적어도 5가지를 들 수 있고 이것들은 명상록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는 주제들과 일치한다. 첫 번째는 미덕을 따라 사는 삶만이 행복한 삶이라고 본 것이다. 즉,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미덕이 전부라는 사상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감정과 욕망은 어떤 것들을 가치 있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느냐와 관련된 신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사상이다. 세 번째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내재된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사상이다. 스토아 철학의 네 번째 특징은 앞의 3가지와는 달리 자연학에 속한 것으로 윤리학과 자연학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5번째는 스토아 철학자들은 철학을 고도로 통일되고 지식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